자, 이번 시간에는 요구 분석 순서가 있겠죠. 그러면 문제점이 있겠고, 자, 어떤 순서로 진행하느냐예요. 사용자와 개발자 간에 이제 만나서 사용자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달라고 나한테 요청을 하면 그걸 받아서 적는 그런 분석하는 분석서를 만들어내는 단계죠. 첫 번째 니스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사용자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요구를 그냥 무시하지 말고 그냥 받아 적는 겁니다. 뭐라고 막 얘기하면 그냥 받아 적어요. 그리고 거꾸로 조목조목 이건 뭐죠? 거꾸로 물어보는 게 개발자 준비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모르죠. 그러니까 막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는데 어쨌든 그 마디 하나는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반복할 수도 있고 번복될 수도 있고 하니까 다 받아들여요. 할 얘기 있으면 다 말하고 막 말을 붙이기도 하고 막 박수 쳐가면서 계속 많은 말을 하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한테 들어도 좋고 이런 어떤 기법을 통해서 사용자가 막연히 얘기하는 것을 분석하는 단계를 니스 분석이라고 하고 그것이 만들어지면 얘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 다시 거꾸로 물어봐야죠. 그것을 개발자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자료 흐름도와 자료 사전, 미니 명세서, 미니 스펙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구조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구조적 분석이다. 분석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조적 분석 기법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프로그램은 한 번에 짜는 게 아니라 부품화 시켜서 조립하듯이 이 부품 하듯이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부품을 모듈이라고 하고 뭐 서브 프로그램이라고도 하고 모듈이라고도 하고 서브 프로그램이라고도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부품화 시켜서 예를 들어 조립하듯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구조적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설계에서. 구조적 분석 기법이 아닌 건 뭐냐? 세 가지 아니에요. 자, 이것이 많이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요구 분석서를 만들어내야죠. 그래야지만 개발 단계에서 설계 단계로 넘어가겠죠. 자, 하나씩 보죠. 사용자의 막연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단계다. 사용자 요구의 문제점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개발자가 사용자에게 의뢰하는 단계라는 얘기죠. 자료 흐름도 분석. 사용자 요구를 자료화해서 자료의 흐름을 표시한다. 이건 이제 직접 봐야 되죠. 자료 사전도 마찬가지고 미디 명세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직접 봐야 됩니다. 자, 그때 보고 요구 명세화, 문서화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구 분석가의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다 그랬죠. 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을 요청한 사용자의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그 사람이 한쪽 분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어떤 사용자들이 있고 뭐 통신에 관련된 아니면 그래픽에 관련된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얘기가 다 다양하게 요구가 들어오면 그 요구를 받아서 충분히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설계 단계로 넘기기 전에 문서, 요구 분석서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출중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못하는 게 없다. 워킹 디셔널이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요구 분석가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이 사람은 당연히 프로그램을 코딩을 할 줄 아는데 안 하죠. 그건 코딩은 이제 하급 직원들, 신입사원들이 하는 것이고 많은 부분에 해박한 지식이 필요하다. 많은 부분에 해박한 지식이 필요하다. 당연한 거고 사용자 요구를 정확히 수행할 수 있어야 되겠고 프로그램 능력은 있어야 된다. 그럼 틀린 거예요. 없어도 된다. 대화의 장벽. 말이 안 통해. 요구는 대화 안 돼. 말이 안 되니 가장 큰 문제죠. 말이 되더라도 다시 바꾸거나 또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러면 엄청나게 힘든 거죠. 그 다음에 요구 분석 자체가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분석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구의 변화 엄청나게 일어나는 일이죠. 그 사람이 사용자가 밤새서 연구를 해가지고 요구한 사항을 받아들여서 요구 분석서를 뭐 한 100페이지, 200페이지 만들었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전화 와가지고 이거 잘못됐는데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요구 분석가가 얼만큼 중요한 일인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명세화시키기, 문서화시키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요구 분서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케이스 같은 게 나오죠. 그렇죠? 케이스, PSL, PSA라고 하는 케이스 프로그램 같은 게 있던 거예요. 요구 분석에 대한 인식 부족. 요구 분석을 왜 해? 사용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요구 분석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죠?
방법론 부족. 그래서 노하우가 요구 분석가의 노하우, 즉 전문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사용자와 개발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자체가 어렵다. 소프트 요구 분석하는 자체가. 요구의 변화. 요구의 변화는 일정의 연장이 될 수밖에 없고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분석, 문서화시키는 작업이 장난 아니다. 그래서 뭐 분석기가 PSL이나 PSA 같은 그런 자동화 도구가 존재하는 거죠. 케이스제 이런 걸 케이스라고 하죠. 소프트웨어를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요구 분석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돼 있고 이해를 못하고 그다음 방법론 자체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많다 그러면 틀린 얘기예요. 자, 문제를 보죠. 요구 분석 단계에서 문제점이 많고 매우 어렵고 중요한 단계다. 문제점이 잘못된 건 뭐냐? 일치되지 않는다. 사용자의 요구의 변화는 절대적으로 지연시키며 비용이 증대될 수밖에 없죠. 요구 분석하는 방법, 문서하는 작업 매우 어렵죠. 방법론은 존재하긴 하는데 많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답이 4번. 그래서 요구 분석의 순서. 그거는 이제 그 순서적인 의미보다는 구조적 분석 3가지 정도, 그거가 구조적 분석이라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고, 문제점, 어떤 특징이 있는지만 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